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일본과 한국의 저출산과 관련되어서 극명한 인식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 개설한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 저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리고 여러분들의 댓글 같은 거를 제가 리뷰 영상도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채널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솔루션이 나온 것 같은데 FM을 박멸해야 되고 그리고 남성들한테 위주로 양질의 일자리를 주어야 된다. 그래야 혼인이 증가하고 저출산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 내에서는 그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다들 헛다리 잡고 있어요.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지식인들도 그렇고 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어제 이거와 관련돼서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 방에서 이야기했던 거, 저희들끼리 이야기 나누었던 거랑 똑같은 내용으로 해결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시다 총리, 2030년까지가 마지막 기회이다. 일본이 지금 1.26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2006년도에 일본이 1.26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고 다시 떨어져가지고 1.26이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저출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강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취임 초부터.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미혼율 상승과 출산율 저하의 큰 원인은 이게 핵심이죠. 젊은 세대의 소득 문제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야기 안 하죠. 지금 젊은 세대, 특히 이제 남성들을 위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의 소득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혼인이 증가하고 혼인이 증가해야 당연히 출산도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는 여기를 짚은 거예요. 일본은 지금 FM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젊은 층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는 한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젊은 세대 소득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고 하면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기사들 제목인데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뭐 성역할 편견을 벗고 가사 분담을 하고 양성평등이 곧 저출산의 해법이다. 문화 미래 레포트 2023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저출산 대신 저출생을 쓰자. 그러면서 양육, 보육,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도 제가 볼 때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도 지금 헛다리 짚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서울경제의 사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성장, 저출산 극복에 초점을 맞춰서 세제 개편을 본격 추진하라.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를 증세를 해가지고 그 증세한 자금을 가지고 저출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자.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말고 또 서울경제 기사 중에 보면 또 이제 독일을 따라하자. 그런 내용도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다산 칼럼 같은 경우도 저출산 극복, 독일을 봐라. 이렇게 나오는데 독일 같은 경우가 학계 출산율이 2010년대 이후로 좀 크게 반등을 했는데 물론 독일 국민들도 원래 오리지널 독일 국민들도 학계 출산율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독일의 사실상 저출산 문제에서 학계 출산율이 오른 거에 큰 역할을 한 거는 이민자들이 출산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또 이 기사 내용에도 보면 그 내용은 또 안 나와요. 뭐 스웨덴 같은 경우도 많이들 벤치마킹 하자는 이야기하지만 스웨덴도 똑같아요. 이민자들이 아이를 많이 놓은 거예요. 하여튼 지금 보면 다들 헛다리 잡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가부장 문화를 바꿔야 저출산을 넣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거는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젊은 세대의 소득에 대한 문제를 대한민국 언론들은 정치권은 여기를 터치를 안 해요. 이거 왜 터치 안 할까요? 혹시 여자들 눈치 보는 것 때문에 터치를 안 하는 건가요? 이게 본질인데. 그러니까 지금 다들 헛다리 짚고 있는 거야. 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많은 실패도 했고 성공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여기는 노하우가 쌓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차피 이거 잘 모르겠으면 그나마
일본 거 따라하는 게 맞다니까요. 유럽이랑 우리랑은 상황이 달라요. 유럽은 이민 정책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아예 그냥 이민 국가로 갈 거면 모르겠지만 지금도 보면 그게 애매한 상황이고 설령 이민 국가로 우리나라가 간다고 한들 우리나라에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 거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몇 년 있다가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국부 유출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왜 이 젊은 세대의 소득 문제를 언급을 하지 않는지 저 언급하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간혹 가다가 유튜브 채널에 간간히 몇몇 분들은 그 이야기 한 거는 봤지만 이거를 기시다 총리는 이거를 1번으로 꼽은 거예요. 1번. 큰 원인이라고. 이게 핵심이다. 왜 이야기를 안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요 내용은 사사노 미사의 교수님 거 자료인데요. 한국, 일본 남녀 정규직 비율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뭐 보신 분들은 있으실 건데 안 보신 분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왼쪽이 한국이고 오른쪽이 일본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남성과 여성의 정규직 비율이 뭐 상당히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양쪽 다 많습니다.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극명한 차이가 나요. 한 29세까지는 일본은 남자와 여자의 정규직 비율이 뭐 80% 중반, 70% 정도로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본 같은 경우는 남성은 계속적으로 정규직 비율이 올라가면서 90%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의 60세까지도 90%대를 유지를 해요. 유지를 하는데 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는 30세부터는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정규직 비율이 급감하죠. 이 격차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번 하나 찍어보면 45에서 49세를 한번 대략적으로 찍어보면 남성 같은 경우는 90대 초반대, 여성 같은 경우는 40대 초반대니까 이 비율 격차가 50% 정도가 나요. 45에서 49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지금 40에서 49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남자는 80 초반이에요. 여성은 60 초반 정도, 60 중반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이 격차가 한 15%, 한 17%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일본은 40%가 나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선택을 했냐고 하면 일본은 비정규직은 대부분 여성이 맡고 생계 유지형 노동이 아닌 생계 보조형 노동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본 여성은. 그리고 일본 여성 스스로도 그러한 역할을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 여성들은 받아들였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남녀 역할이 분명하게 분리되어 남자는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생계 부양자 역할을 맡고 여성은 가정을 책임을 맡아 가계 보조를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생애 가정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에 일본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일은 하더라도 파트타임 위주로 한 거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 거죠. 다르게 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남자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몰아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모델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000년대 이후로 그렇게 안 가는 걸로 지금 바뀌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취업시장에서 남자와 여자끼리 극명하게 갈등을 하고 경쟁을 하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예를 들어서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여성 할당제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이면 큰 기업들이에요. 그 정도면 거의 상장사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지금 여성 할당제를 한다는 게 저는 이게 옳은 건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제가 이거 보다가 다른 분 영상 보다가 제가 이걸 봤는데 제가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을 따라하자 뭐 아니면 뭐 스웨덴, 프랑스, 독일, 뭐 헝가리 뭐 여러 가지는 들어봤어도 조선일보에서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세종시 출산율 1위가 비결이라고 한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저도 세종시 이야기는 아마 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분이 이제 김윤덕 칼럼이라고 조선일보 이 편집국의 선임 기자세요. 선임 기자인데 아니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세종시를 출산율 1위로 해결책 1위로 뽑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당장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세종시가 왜 전국에서 출생률 1위를 달리는지 살펴봐라.
국공립 보유수 시설이 41%이고 국공립 유치원은 95%에 달하고 특별 분양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렵지 않았으며 안정적 일자리에 칼퇴근과 육아휴직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종시로 답을 찾자. 예산은 뭐 이제 예산은 더 퍼붓자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이거는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안 한 거예요. 저보다 안 한 거야, 저보다. 이게 왼쪽이 뭐냐고 하면 세종시 학계 출산율입니다. 오른쪽은 대한민국 전체 학계 출산율이에요. 2016년도에 세종시 학계 출산율은 1.82%였습니다. 1.82명. 그러면 2022년도에는 몇이냐? 1.12예요. 자, 지금 세종시의 학계 출산율이 보면 급락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서 2022년도까지 보면 38.46%가 감소를 했어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동일한 시점으로 봤을 때 33.33%가 감소를 했습니다. 어디가 더 많이 감소했어요? 세종시가 더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학계 출산율이. 그러면 여기 조선일보에서 말하는 김윤덕 칼럼의 내용대로 세종시가 답이라고 한다면 세종시가 만약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전국 평균보다는 덜 떨어졌어야죠. 그리고 정말 답이었다고 한다면 못해도 뭐 1.5 이상은 유지했어야죠. 1.5명 이상은. 그러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런 거를 어제 나왔던 기사거든요. 저출산의 비밀이라면서 세계적 석학도 모르는 대한민국 저출산의 비밀이라면서 이분은 나름대로 이게 답이랍니다. 세종시가 답이라는 이런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저 같은 사람이나 네티즌들보다 오히려 못한 것 같습니다. 참 정말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는 뭐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비슷하게 지금 의견이 좀 합치가 됐어요. 좀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끼리는.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FM을 박멸해야죠. 이거 박멸이 제가 볼 때 1번이에요. 이거 박멸 안 하면 다른 거 가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여성들이 불필요한 어떤 뭐랄까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고 비혼에 대해서 뭐 비혼 진짜 그게 비혼이 진짜 비혼을 하는 건지 말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게 된 게 얘네들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제한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결국은 일본처럼 간다면 만약에 일본처럼 간다면 남자들한테 주로 양질의 일자리를 몰아주려고 하면 결국은 이 FM 세력들이 극렬하게 저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 그걸 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이 FM들의 박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에 뭐 이건 똑같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예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소국권처럼 아예 그냥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가든지 저는 뭐 굳이 한다라고 하면 뭐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했던 거 그 모델이 저는 그나마 낫다고 보는데 아예 그런 식으로 가든지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문화는 일본하고 비슷한 고용 형태거든요. 그러면 일본처럼 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는 남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남녀 간의 성역할을 분담해야 됩니다. 남자는 돈을 벌어오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출산과 육아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한다면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그거죠. 파트타임을 통해 가지고 가게 보조 역할 정도 이렇게 이제 분담을 하든지 물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 조건은 FM이 박멸되기 전까지는 이거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어차피 지금 남자들이 지금 어차피 아시겠지만 성비 불균형 때문에 많은 남성들은 어차피 국제결혼 쪽으로 빠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성비가 1990년대생이 역대 최고로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제결혼은 권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차피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만은 한 5년 10년 뒤에는 극심해지거든요. 그러면 한국을 동경하는 외국 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저는 펼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남자들은 와봐야 몇 년 돈 벌고 그냥 나가버려요. 외국 남성들이 와가지고 한국 여성들이랑 결혼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해외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국을 좋아하는 해외 여성들 같은 경우 국내에 들어와서 한국 남성과 결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 남자가 여기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정착을 하겠죠. 그러면 인구도 늘고
그로 인해서 출산율도 해결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요 4개 정도가 좋은 솔루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가야지. 지금 대한민국 보면 완전히 지금 헛다리 짚고 있어요. 헛다리 짚고. 참 오히려 일본이 보면 기시다 총리가 젊은 세대의 소득 문제를 가장 베스트로 원인을 꼽은 거는 그나마 참 부럽다. 저는 오히려 부러워요. 요즘 일본 하는 거 보면. 하여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